사회의 마지막 여왕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용했던 침실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방 왼편의 벽난로를 한번 보세요. 벽난로 위 거울 앞에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조각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그녀의 방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방에서는 왕의 아파르트망에서 보이던 웅장한 바로크 스타일과는 반대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선호하는 분홍빛 로코코 스타일의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보셨던 벽난로 위쪽 침대 왼편에 놓여있는 가구를 한번 보세요. 이 가구는 금고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곳에 보석들을 보관했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 있는 난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침대가 있는 난간 안쪽으로는 왕비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양옆에 작은 문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저 작은 문들은 왕비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사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궁전 생활에 지칠 때마다 이것으로 피신해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가장 중앙에 위치한 왕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밤중에 루이 16세 왕의 침실로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베르사유 궁전에는 에티켓이라고 불리는 궁정 예법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궁정 예법이 지배하는 베르사유 궁전은 대부분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침실 역시 공적인 공간으로 궁정 예법에 따라 행동하고 보여줘야만 했죠. 심지어 이곳에 머물던 왕비들은 출산하는 장면까지도 귀족들과 궁전 내부 인원들에게 모두 공개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왕비는 궁정 예법에 따라 매일 아침 최소 4명의 수행원들이 속옷부터 드레스까지 엄격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입혀줬죠. 이와 관련하여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마리 앙뚜아네트는 수행원이 괜찮은 속옷을 못 찾는 바람에 30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추워 벌벌 떨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왕의 침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음 방인 귀족의 방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귀족의 방입니다. 벽 한중간에는 루이 15세의 초상화가 걸려있죠. 여왕과 그녀의 친구들은 이곳에 놓여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정치, 험담, 음식, 문학, 패션,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베르사유에 살았던 군주들은 예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개화적인 군주로 기억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양한 사상을 가진 인물들을 궁전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서상가인 볼테르와 연극 작가 몰리에르와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왕정으로 대표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혁명의 씨앗이 되었던 계몽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을 궁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모순이지만 어떻게 보면 혁명은 베르사유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루이 16세 때 심각하게 악화된 재정 상태를 해결하려고 베르사유로 3부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3부회에는 귀족, 성직자, 평민들의 대표자가 모여 중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장이었죠. 그러나 이 회의는 오히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거두어 왕실 국고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했습니다. 당시 소위 말해서 앙시앙 레짐이라 불리는 구제도 체제 아래에서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죠. 오로지 가장 최하층민인 평민들만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번 돈 대부분을 국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이러한 모순된 구제도를 타파하려고 했죠. 그리고 평민들에게 불리한 3부회를 탈퇴하고 평민들의 대표인 국민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자의적 통치에서 자유로운 헌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이곳 베르사유 테니스 코트에서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789년 6월 20일에 있었던 테니스 코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죠. 테니스 코트 선언이 있는 뒤로 같은 해 몇 주 후 7월에는 가난이 굶주린 성남 파리의 군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고픈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루이 16세는 여전히 마르 앙뚜아네트와 베르사유에서 화려한 삶을 영위하며 공식 만찬실에서 산의 진미를 즐겼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방인 공식 만찬실에서 왕과 왕의 가족들의 화려한 궁중 상차림을 한번 살펴볼까요?